어, 자, 안녕하세요. 네, 이제 중간고사 이후로 하는 수업이죠. 예, 제 9주차 수업인데, 요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제 예상에는 10주차하고 12주차 때는 대면 강의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접 10주차에는 다음 강의는 이제 얼굴 보면서 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중간고사까지는 이제 STP 전략까지 했었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얘기를 했어요. 자, 마케팅에서 이제 마케팅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여기서 이제 STP니 4P니 이렇게 뭐 수학 분석이니 이런 거는 이제 마케팅 전략 과정에 이제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이라는 것을 해서 진행되는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크게 나눴을 때 이제 우리는 큰 제목을 배우고 있는 거고, 실제는 뭐 프로덕트 전략 중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타나고, 플레이스 전략, 뭐 프라이스 전략, 뭐 프로모션 전략, 이것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안 하고 전반적인 것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마케팅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제품을 파는 그런 방식을 알아내는 이런 게 아니라, 처음 상품의 기획부터 해갖고 상품의 판매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이 될 때 시장이라는 게 중심이 돼서 그 시장을 이해하고 시장의 내부 외부 조건, 그리고 그 시장에 우리 기업이 어떤 제품을 런칭하려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환경 분석이라든지,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분석이 일어나면은 STP라 해갖고 시장을 이제 세그먼트 쪼개고 어떤 타겟을 잡고 포지셔닝, 내가 그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으로 싸우는 경쟁자들과 상대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정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이 4P라고 하는 마케팅 믹스 전략이에요. 자, 이 4P는 앞에 있는 P 4개를 합쳐갖고 4P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마케팅 믹스라는 거는 이거는 구체화된 거예요. 앞에 STP는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고, 우리 제품을 팔 거면은 제품이 얼마나 좋고 나쁘고 우리 제품의 특색이 어쩌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을 팔 시장에 관련된 얘기가 STP 전략이었으면, 그 후에 등장하는 거면 그 시장이 정해졌어. 뭐 예를 들자면은 음료 시장이라고 칩시다. 자, 우리는 그 시장을 이제 음료 시장, 베버리지 시장은 나눠 보니까 알코올하고 논알코올이 있어요. 그러면은 논알코올 시장을 할 거야. 자, 논알코올에서도 보니까 탄산음료 시장이 있고 비탄산 시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비탄산 시장을 할 것이야. 쪼개는 거예요. 그게 다 세그멘트죠. 그래서 비탄산 시장 중에서 또 예를 들자면은 그 홍차나 녹차가 주된 그 상품을 파는 시장, 전통적인 차가 주된 상품을 파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뭐 보리차라든지 결명자라든지 조금 더 소프트한 티 쪽을 파는 시장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소프트한 티를 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프트한 티를 파는 것 중에서 우리는 어떤 걸 할 것이냐, 그 시장을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뭐 보리차하고 결명자하고 뭐 이것저것 곡물 차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을 수 있냐. 만약에 묶을 수 있다라면은 우리는 그러한 기타 뭐 저기 그레인으로 만든 그러한 기타 곡물로 만든 음료 차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을 쪼개봤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뭘 했겠냐? 세그먼트를 쫙 시켜갖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시장에서 타겟을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서도 기타 곡물 시장에 투입하기로 하겠다. 그래서 타겟을 그 중에서도 대략 한 병에 뭐 5, 600ml가 한 1,000원에서 1,200원 정도 하는 어떠한 그 기타 곡물 차 시장에 진입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STP에서 세그먼트 시키고 타겟팅 시킨 거예요. 자, 타겟팅 시켜서 들어갔단 말이야. 자, 들어가면은 들어간 게 아니라 정했죠. 그런 다음에 뭐래요? 포지셔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포지셔닝을 정할 때는 앞에서 얘기했을 듯이 여기서는 뭐 사람의 마음이 어쩌는지 그게 아니라, 이 우리 상품 자체를 쉽게 해서 기타 곡물 음료를 파는 시장에서 1,000원, 그것도 대략 가격은 포장돼서 나와서 유통되는 것, 그래서 가격은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사이. 이 중에서 이 시장 내에서
그 제품들이 다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제품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강 쪽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떠한 맛에 포커스를 두는 제품군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뭐 다이어트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포커스를 잡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건강한 기타 음료 쪽을 파는 데다가 포지셔닝을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태양의 음료 뭐 그래서 마떼라고, 마떼차라고 나왔었죠. 같은 기타 곡물 쪽으로 들었는데, 물론 마떼는 곡물이 아니지만, 자, 그쪽 시장에다가 런칭한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다이어트나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쪽의 포지셔닝은 우리가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늘보리처럼 그냥 편하고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쉽게 마시는 쪽으로 갖고 갈 것이냐, 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P에서 포지셔닝까지 잡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우리는 건강한 제품, 한 잔을 마셔도 건강한 제품, 다이어트, 그 중에서도 살이 안 찌는, 카페인이 없는 뭐 이런 쪽으로 가겠다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정해지면은 본격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게 지금 말하는 이 4P 전략이에요. 그러면 이 4P는 구체화 다 시장을 정했고 구체화 시켰어요. 자, 구체화 시킨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시장에다가 런칭할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전략,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그러면은 이 표적 시장에서 네 가지를 염두에 둬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프로덕트 전략, 상품. 쉽게 말하면 아까 그 마떼차라 그랬으면 그 차, 뭐 그 곡물차나 아니면 그런 차라는 상품에 관련된 구체화된 전략. 두 번째, 플레이스, 유통. 그러니까 옛날에는 플레이스가 이게 장소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에서 왜 플레이스를 썼냐면은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에는 매장이 있어야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유형화된 모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플레이스는 어떠한 파는 가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이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유통 전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어떤 식으로 유통이 되고 움직이고 어떤 방식으로 뭐 소매에서 그러니까 대리 뭐라 그러니까 공장에서 뭐 예를 들어서 도매로 갔다가 도매에서 소매로 갔다가 소매에서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빠지느냐, 그러니까 그 경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매에서 직접 파는지 아니면은 도매에서 갖고 있다가 도매에서도 파는지, 뭐 인터넷이 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만 되는지 온라인 되는지 뭐 이런 식의 다 묶여 있는 거 관련된 전략을 유통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은 프라이스라고 써 있죠. 가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특정한 시기에 할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통기한이 다 다가왔다 그러면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든지 바이 원 겟 원 프리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이 있죠. 아니면은 무슨 카드를 쓰면은 어떤 할인을 해준다든지 어떤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요렇게 가격에 관련된 구체화된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격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전략이라고 있는데, 이 프로모션들은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퍼스널 세일링,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1대1 세일즈라든지, 아니면은 그 저기 이런 걸 다 묶어서 이제 판매 촉진이라든지 아니면 홍보라든지, 뭐 직접 마케팅을 한다든지 뭐 체험 마케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흔히 광고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촉진 전략이라 해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 믹스의 네 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4P가 뭡니까? 그러면 프로덕트, 플레이스, 그리고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렇게 영어로도 알고 계시고 한글로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전공생들 같은 경우에도 요것만 갖고 최소 한 학기에서 1년, 뭐 대학원 과정 같은 경우는 뭐 1, 2년씩 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예요. 마케팅 믹스라는 걸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상품에 관련된 구체화된 전략, 가격에 관련된 구체화된 전략,
유통에 관련된 구체화된 전략, 촉진에 관련된 구체화된 전략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이제 상품 전략, 그래서 뭐 이제 병원으로 써놨죠. 그래서 상품 전략이라 그러면은 이 프로덕트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병원 마케팅은 핵심이라 그러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프로덕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프로덕트 전략이라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자동차를 만든다. 그러니까 제 상품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워요. 관광이나 뭐 의료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외식이나 이런 식으로 서비스화된 거는 이 상품을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예, 이게 원래 한참 그 다음 단계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이 제품에 관련된 어떠한 4P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 4P를 얘기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뭐 일단은 제품에 관련된 걸로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익숙한 자동차라고 칩시다. 자, 자동차라는 게 여러 가지 회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러 가지 회사 중에서 서로 만드는 자동차가 달라. 그래서 다 포지셔닝하고 STP를 다 통과했어. 그런 다음에 구체화해서 자동차에 대한 전략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거겠습니까? 상품 전략. 자동차라는 상품 전략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핵심 상품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핵심 서비스라고도 얘기하는, 이거 영어로는 코어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어떠한 빠름이라든지 과거에는 빠른 거거든요. 혹은 편리함, 혹은 안락함, 뭐 이러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락함, 편리함, 빠름, 혹은 스포티함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뭐 망가지지 않는, 뭐 내구성이 좋은, 뭐 이러한 게 있단 말이야. 어떠한 기능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품 전략을 할 때는 내가 파는 상품의 기능에 관련된 전략을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다시피 뭐 의료 서비스의 품질, 의료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제품이잖아요. 팔고자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떠한 전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떠한 기능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기업이라고 치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이동과 편안함과 안락함과 이게 상품 전략이에요. 쉽게 말하면 혹은 안전함 이런 것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빠르고 성능이요. 가격은 프라이스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빠르고 그리고 뭐 구현 능력이 좋고 뭐 이런 게 상품 전략이 되겠죠. 예, 컴퓨터로 치자면 뭐 제품들은 그런 게 많아요. 뭐 커피 같은 거 있으면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의 전략에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전략은 어떻게 해요? 커피로 치면 어떻게 하면 향을 더 좋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경쟁 제품에 대해서 맛이 더 좋게 할 것이냐. 근데 그 맛도 구체화시켜야 되겠죠. 자동차로도 쳐도 어떻게 하면 내 경쟁사들보다 내 자동차가 동일한 연료로 더 빨리 달릴 수 있을까? 연비를 좋게 할 것이냐? 얼마나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얼마나 안락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게 상품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병원으로 치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고객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뭐 치과에서 이를 뽑는 것,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요. 병원에 있어 갖고의 상품 전략은 의료에 있어서 상품 전략은 하나예요. 뭐예요? 핵심 치료예요. 치료 품질이에요.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게 상품 전략이에요. 복잡할 필요가 없죠. 의료기관에서 파는 상품은 딱 하나예요. 치료해서 사람들 낫게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이냐 이게 상품 전략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 상품이 있고 보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 핵심적인 게 있고 그 주변 배우 위에 위치한 것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보조 서비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핵심 상품을 보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의료 서비스 사용을 용이하게 하고 뭐 서비스에 부가가치를 주어 고객의 전반적인 경험에 차별화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가치와 이용 욕구를 향상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서비스다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상품 전략은 뭐냐? 의료에 있어 갖고는 무엇을 우리가 환자한테 파냐? 의료 서비스, 치료를 하잖아요. 진단 치료 이런 걸 하잖아요. 야, 이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그것이 핵심 제품이구나. 보통 핵심 상품이라고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핵심 제품이구나. 이거 제품 전략이에요. 상품 전략이란 말 안 씁니다. 경영학에서 제품 전략이래.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돼갖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환자를 낫게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구나. 이게
핵심 제품이란 말이야. 코 프로덕트란 말이야. 그러면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들이 치료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갖고 물건을 팔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환자가 예약을 하고 진단 뭐 의사한테 치료를 받기 전에 뭐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진료를 받고 집에 가는 어떤 행위들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치료를 받는다는 거,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치료가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변부에 많은 활동들이 붙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료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진료 절차가 간소화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진료를 편하게 받게 하기 위한 것. 진료가 핵심이죠. 진료 후 전화 상담을 한다. 진료받은 다음에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어떠한 뭐 그 후유증이 없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한다. 뭐예요? 핵심은 뭡니까? 진료죠. 환자의 진료. 자, 가정방문 서비스. 진료가 핵심인데 환자가 병원에 직접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정을 방문하는 것. 자, 그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진료다. 예.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면 의료 서비스의 병원 마케팅에서의 어떤 프로덕트라는 개념, 4P 전략에서 프로덕트는 그게 무엇이냐? 진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에 연관된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의료 서비스 상품의 구성을 보시면은 핵심 서비스, 코어 서비스, 뭐 제품은 프로덕트라는데 환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진단. 그러다 보니까 그 이 동그라미 내에 있는 것들이 다 프로덕트 전략인데 이 빨간 게 핵심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주변부에 있는 이러한 것들도 묶어갖고 프로덕트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프로덕트에서 어떤 거다? 구체화된 전략을 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핵심 서비스 환자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의사들을 데리고 온다. 좋은 의료 장비를 갖고 온다가 하나의 전략이 되겠죠. 또 그 외적으로 하면은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초기 질병을 초기 진단한다든지 뭐 예약 시스템을 편하게 한다든지 이거에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력을 보강하고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프로덕트 전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료 서비스 상품의 수명주기에 따른 마케팅 전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어나는 이제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처음에는 낮은 경제, 그러니까 병원이 한 개밖에 없어, 의원이 한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분 시장이 미구분화돼 있고, 그러니까 광고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매출이 증대돼요. 경쟁이 막 가속화돼, 그러니까 점점 경쟁자들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뭐 이익이 없으면 아니고 이익이 있으니까 운영이 되겠죠. 예. 뭐 이익이 뭐 100이라면 그중에 이익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도입부에 왜 이익이 없습니까? 이익이 있어야지 하지.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억지로 껴붙인 게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도 그럴 수 있겠다. 열고선 뭐 바로 뭐 병원 만들고 뭐 치장하고 그러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손익분기점 넘기까지는 이제 프로핏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성장기, 그래서 이제 자리를 잡았어. 그럼 돈을 벌겠죠. 그 다음에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숙이 돼요. 좀 이렇게 멈춘단 말이야. 그러면은 경쟁이 심화되어 있고 시장 성장이 둔화되겠죠. 옛날처럼 돈을 많이 못 벌어. 그러면서 떨어지게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 상품, 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공격 전략, 광고 홍보, 고객 참여 이런 얘기 밑에 있는 거 요거는 뭐 밑에 거는 마케팅 전략은 보지 마세요. 예. 그냥 막 써놓은 겁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4P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입기에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4P에서 프로덕트는 어떤 전략, 프로모션은 어떤 전략, 플레이스는 어떤 전략, 뭐 프라이스는 어떤 전략 이렇게 써야지 원래 전공 서적이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은 보지 마시고 이런 특징만 지금 일단 여기서는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품이라는 게 이렇게 성숙했다가 어느 고점을 찍으면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쭉 성장했다가 떨어져요. 근데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 성숙기에서 어떠한 전략을 하느냐, 짜느냐,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쇠퇴기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고종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성숙기가 오래 유지될 수도 있고 쇠퇴기가 거의 안 올 수도 있고 반면에 쇠퇴기 시간에 다시 반등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기초적인 것들이고 이렇구나라고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프라이스 전략이죠. 가격 전략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가격이라는 거는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소유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중요하죠. 지불해야 하는 화폐의 양이에요. 떡볶이를 사 먹기 위해서 5,000원을 지불한다든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500만 원을 쓴다든지 그 서비스의 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죠.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가격의 요인이 다른 마케팅 요소, 특히 촉진 분야에 흡수되어 하나의 촉진 도구로 전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더라. 가격으로 이제 마케팅 촉진을 한다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프로모션에서 프라이스에 관련된 거를 그 사항을 강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은 틀린 말인 게, 자, 프로모션은 어차피 프로모션, 광고를 하고 촉진을 하고 하는 전략이 제품에 관련된 특징을 갖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에 관련된 특징을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미예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프라이스는 경쟁자들과 대비해서 내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그 가격에 관련된 전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싸다는 걸로 홍보한다. 이게 가격 전략이 아니에요. 그거는 홍보 전략 중에서 가격이라는 사항의 정보를 알리는 것뿐이지 전략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액티비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과 대비해서 우리 기업이 이기기 위한 가격에 관련된 어떠한 전략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경쟁자보다 가격을 싸게 한다거나 무조건 싸게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에요. 비싸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혹은 가격이 동일한 것 같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득이 되는 거, 뭐 10포인트를 싸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게 가격 전략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정부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책정되는 의료 수가에 결정되므로 많은 제약이 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의료 수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가격은. 그러다 보니까 제약이 많다. 한계점이 많다. 마케팅 믹스를 전략을 수립하는데 가장 제한적인 것이 가격이에요. 실제로 의료에서는 수가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시행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의원들급에서도 가격을 뭐 예를 들면 비급여 항목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가격을 비교하는 항목을 막 올린다든지 이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법에 걸리거든요. 한다든지 혹은 우리 그 병원이나 의원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고 무료 제로로 하고 나머지 그냥 우리는 보험에서 주는 돈만 받겠다라고 한다든지 그거 다 불법이면 보험 사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전략이 가장 제한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그 의료계에서는. 자, 그거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건강보험과 같이 정부의 의료보장 정책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서비스 가격 결정은 매우 공공적인 성향을 지닌다. 요 세 번째, 네 번째 요 내용이 의료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에서도 특히나 4P에서 프라이스 전략에서의 핵심 개념이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가격은 원래 어떻게 정하는 거냐 그러면은 시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시장, 마켓, 시장이 정해주는 거예요. 자, 시장이 어떻게 줘요? 생산과 소비에 의해서 정해주는 거예요. 내가 생산을 했는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느 순간부터 안 올라가. 그게 가격이에요. 시장 가격이에요. 왜요? 사람들한테 형성이 된 거예요. 반면에 내가 생산을 했는데 사람들이 옛날엔 그렇게 서로 사고 싶어 해서 가격이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지를 않아. 거기다 동일한 가격을 하면 사람들이 삽니까? 안 사요? 안 사죠. 경쟁군 딴 걸 사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낮춰야 되겠죠. 낮추는데도 안 사. 쭉쭉쭉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사람들이 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 가격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게 가격인데 의료 서비스는 그렇게 시장에서 생산, 그러니까 서플라이, 생산과 디맨드
소비가 맞물려서 프라이스가 형성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공공에서 정해버리죠. 예. 그러니까 딱 가격을 딱 공공으로 정해버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자, 그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해 있어서 어떤 가격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중에서 이 프라이스 전략 자체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프라이스는 거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을 해나가기가 힘들어요. 원래 마케팅과 경영학의 핵심은 가격이거든요. 항상 두 가지로 움직여요. 시장은 가격 차별화를 두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제품 차별화를 가져가든지 거의 그 두 가지의 그,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차별화 전략으로 가든지 아니면 가격 전략으로 가든지 그게 가장 핵심 전략인데 그 중에서 결국은 가격 전략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플레이스라고 하는 유통 전략이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이다. 뭐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뭐 양방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여 서로 간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통로이며 채널이다라고 하는데 유통 전략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자, 이것도 경쟁이에요. 항상 전략이란 말이 들어가면 경쟁자고요. 경쟁자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돼요. 자, 전략, 경쟁이구나. 유통, 경쟁 전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깃집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소고기 한우 식당인데 소고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kg에 뭐 10만 원에 떼온다고 칩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쟁 업체들이 다 10만 원에 떼와 99,000원, 10만 1,000원 뭐 이렇게 떼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유통이라는 것에서 직접 거래를 하면서 중간 유통 마진을 빼버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통의 혁신을 가져서 결국은 가격에서 우위에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92,000원에 떼온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예. 다른 경쟁자들보다 동일한 가격에 팔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올려내겠죠. 자, 유통 전략은 원래 이런 걸 뜻해요. 그래서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꿔가면서 우리한테 비용에서 그러니까 쉽게 가격에서 우위에 쓸 수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원래 유통 전략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유통망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우위에 쓸 수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만약에 소매점을 3개를 거쳐서 물건을 팔았다면 IT가 난 특별히 기술도 좋고 발달했기 때문에 IT를 통해서 직접 판다. 그래서 가격을 대략 반값에 팔 수 있더라. 유통 전략이에요. 쉽게 그거는 프라이스 전략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프라이스 전략이 아니에요. 그건 유통 전략이지. 예. 프라이스 전략은 쉽게 해서 어떠한 제품의 가격으로서 우위에 보는 전략이지 이거는 유통을 예를 들어서 반값에 떼오잖아요. 그 반값에 떼온 거를 반값에 떼온 거는 이유는 내가 가격 전략을 써서 반값에 떼온 겁니까? 아니죠. 뭐를 한 거예요? 유통에서 혁신을 이루기 때문에 가격을 다운시킨 거죠. 이런 게 유통 전략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다운된 거는 결과론적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은 여기저기 다 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마케팅에서 결국 전략은 가격 전략 아니면 차별화 전략 두 가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결과는 다 이 두 개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그러면 그 앞에서 이 두 가지의 이점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행할 것이냐. 그래서 제품을 뭐 어떤 식으로 좋게 만들어 갖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성능을 좋게 하고 뭐 차별화잖아요.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가격 같은 경우를 뭐 다른 기법을 써갖고 뭐 저기 쌓여 있는 물건을 뭐 재고를 떨구는 셈 치면서 가격은 어떻게 받아내고 막 이런 전략을 해. 이런 건 가격 전략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게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가격적 어떠한 우위를 지니기 위한 그런 전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격에서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우위를 쓰는 것이고, 자 그러면 유통은 뭐예요? 유통망에 관련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에서 차별화를 가져갈 확률이 높은 전략이죠. 자 그래서 뭐 의료 서비스의 접근 경로의 특징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 의료 서비스의 뭐 접근 전략, 그래서 물리적 접근, 시간적 접근, 정보적 접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용 경로라든지 시간의 편의성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의료 서비스의 유통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특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통 전략 자체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저기 그 가격에 관련된 그 가격 전략으로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유통 전략도 의료 쪽에서는 손을 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건 가능하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서 쓰는 그 항상 쓰는 약들이 있어요. 항상 쓰는 약이 있고 병원에서 항상 쓰는 어떤 주사기라든지 항상 쓰는 어떤 의료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환자를 진료할 때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목발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구매 전략에 있어 갖고 무엇인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띄울 수 있다라든지, 이러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획기적인 유통 전략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 경쟁자들은 어떠한 소매 업체를 통해 갖고 제품을 조달받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직접 계약을 맺어 갖고 우리는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싸게 얻어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갖고 가는 것도 하나의 유통 전략이에요. 이거는 가격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통 전략이에요. 가격 전략은 말 그대로 소비자한테 파는 가격에 관련된 전략상이고, 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가 뒤에 마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